XSFM입니다. I, D, W, K. 권력은 그것을 갖거나 내어준 사람들의 사이, 약속. 사람들 사이는 어디서 나온 거야? 사람이 사이들은 뭐야? 뭐야, 이게. 권력은 그것을 갖거나 내어준 사람들 사이의 약속, 믿음, 오해 등이 얽혀서 나타난 신기루일 따름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왜 이러지?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이용이 왜 이러는가. 그 귀를 붙잡고 우사. 권력은 그것을 갖거나 내어준 사람들 사이에 약속, 믿음, 오해 등이 얽혀서 나타난 신기루일 따름입니다. 본질적으로 튼튼한 것이 아니다 보니 지키자면 손이 보통 많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들겠지요. 이거 미치겠네. 왜 이러지? 이게 어렵다. 네, 발음 기호 J 있잖아요. 이용이 그걸 잘 안 쓰다가 언젠가부터 많이 쓰는 거예요. 발음교 J? 이오 발음. 이오. 예. 그게 내 생각에는 편집하다 보니까 그련요은 요로 그련요 이게 많이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 예. 갑시다. 예. 권력은 그것을 갖거나 내어준 사람들 사이에 약속, 믿음, 오해 등이 얽혀서 나타난 신기루일 따름입니다. 본질적으로 튼튼한 것이 아니다 보니 지키자면 손이 보통 많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들겠지요. 저희가 대기업이나 군부정권 얘기를 하던 도중에 아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요. 이번 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얼음과 불의 잉의 마지막 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불금이고요. 이용에게는 발음하기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이거 방금 한 걸로 되겠어요?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HP가 마이너스잖아요. 네. 더 이상의 인내란 없어요. 네. 근데 HP가 마이너스면 죽은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가끔 버그가 나가지고. 네. 돌아다녀! 마이너스가 돌아다니고. 네.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아요. 상당히 심오한 종교적 상황이네요. 네. 왠지 그 죽음 이하의 상황은 네. 이게 이제 HP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분노 게이지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인티저 값에 마이너스 한 개 값에 다다르면 그때 이제 65,535. 아니죠. 그건 인티저 값은 아니죠. 그렇구나. 네. 바이트 값인가? 그 반. 인티저 값은 훨씬 크죠. 인티저 값은 20억인가 뭐 그런 거죠. 이따 걸 개드립이라고. 예. 치던 방송이 99회까지나 왔습니다. 타오펄 골뱅이 TAOPEARL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네. 물뚱님한테 멘션을 하나 보내셨는데 뭐라고요? 최선은 없다는 이야기. 이용님은 최선을 다해 축구를 할수록 체력만 늘고 쓰러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광고를 읽는 발음은 개선되지 않을까? 광고를 읽다가 쓰러져 버려야겠다는 최소한의 최선이 없는 게 분명하다면서 일침을 가해주셨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된 거죠. 이걸 하다가 쓰러지거나 죽어야겠다는 각오가 없었다. 발음하다 말고 죽어야겠다. 네, 발음하다 말고 죽어야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죽으면 안 되지. 이런 방금 실수한 이용의 다짐을 들으셨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책임 프로듀서 유현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100회 공개 방송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내일 모레인가요? 그러네요. 여러분 들으시는 기준으로 대한민국 시간 일요일 오후 3시니까요. 네. 그 벙커원이라는 행사장에 일정에 따르면은 보통 오전 11시쯤에 오전부터 벙커원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 네. 벙커교회. 네.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저희에게 본의 아니게 많은 초코파일 뜯기신 벙커원 교회를 하고요. 끝나면은 이제 행사장이 비죠. 그때부터 들어와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근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굉장히 일찍 와야 되는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실까요? 그래서 말이죠. 예전에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공개방송 맨날 할 때
꼭 그런 후기들이 올라와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일찍 갔는데 내 뒤에 사람이 꾸준히 없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든 됩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요즘은 파파이스도 관계가 없대요. 진짜? 없대요. 네. 아니 뭐 오프라인으로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요. 네. 이해합니다. 파파이스는 또 그 와중에 평일날 하잖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부러 못 오게 하려고 그러는 수요일저녁. 것 같기도 하고. 그 술을 좀 늦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또 좁은 공간에 카메라가 많이 들어와 있어 그럴 거예요. 또. 하여간 지난해차와 관련하여 정의당을 민주정의당과 비교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민주정의당 지지자분, 정의당 지지자분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정의는 매우 소중합니다. 네, 읽어주세요. 금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모바일 캐주얼 게임 유혹의 한수 스마트폰 바깥에서 만나는 어플리케이션 축제 앱쇼 2014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쓰러질 각오로 읽은 어떻습니까? XSFM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앱은 잘 될까? 아이디어도 좋고 구성도 잘 됐잖아. 홍보만 제대로 하면 오케이야. 어떻게 홍보해야 하지? 2014 어플리케이션 박람회 앱쇼 코리아에 참여하면 되지. 어플리케이션 박람회? 여기 참여하면 박람회에서 홍보하는 건 물론이고 한국경제TV가 주최해서 방송에도 나올 수 있대. 박람회 사전 사후 홍보도 해준다니 효과가 쏠쏠할 거야. 그래? 보자. 어플리케이션 박람회 앱쇼 코리아라고 했지? 앱쇼 코리아 2014. 지금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검색창에 앱쇼를 쳐보세요. 모바일 게임이랑 PC 게임? 모바일 게임이지. 캐주얼 게임 아니면 RPG? 난 쉬운 캐주얼 게임. 여럿이 같이 아니면 혼자서? 같이 해야 재밌지? 친구 아니면 이성? 다 필요해. 그렇다면 언니는? 유혹의 한수, 빙고, 오목, 장기, 뱀주사위, 보물찾기. 다양한 게임을 앱 하나로 하면서 채팅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은 유혹의 한수 뿐이라고. 유혹의 한수,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으세요. 유혹의 한수를 만든 회사의 이사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인데요? 이벤트 때문에 선물을 너무 많이 준비하셨는데 예. 사람들이 안 들어올까봐. 근데 이런 회사에서 준비한 선물은 뭐가 있지? 무서운 거 많아요. 진짜요? 무서운 선물을 줘. 고가 선물이 많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니들. 니들. 예. 스타크 가문의 장인이 만든 니들? 그렇죠. 혹은, 무슨 울프? 다이어 울프. 그런 걸 막 분양해준다거나. 네. 뭔가 그에 준하는 되게 귀한 선물들이 많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 데리고 산책하면은 그 배변 주머니가 엄청 큰 거 달려요. 비료포대. 네, 비료푸대에다가. 등에 지게로 이렇게 지고 다니는. 맞아. 몽골 유목민들 보면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져가지고 말똥주스로 다니시잖아요. 저 밤에 난방 때문에? 네. 날려가지고 연료로 쓰려고. 예, 그런 거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근데 그러면 되게, 공원 휴지통에 버리기도 되게 눈치 보이겠다. 공원 휴지통 보면 입이 반만 열려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넣으려면 되게 꾸겨야 되고. 이렇게 뱀 넣듯이 이렇게 넣어요. 머리부터 이렇게. 속 안 좋을 때 길게 싸는 거? 네. 네. 오늘은 다이어울프의 얘기보다는, 네. 권력과 돈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공상평전 얼음과 불의 잉해 마지막 회 정의, 원칙, 사랑, 권력, 돈 두 번째 시간 얼음과 불의 마지막 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회 마지막 시간을 진행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은 다양한 방식의 욕망과 집착이 있습니다. 이분의 욕망과 집착은 주로 SNS죠. 네, 사회적 소통의 왕 환타지의 물뚝 마립간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무엇 의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의왕에서 오셨습니다. 그 의왕시 모토가 그렇다니까요. 알아요. 경기도 의왕.
환경의왕. 환경의 왕, 다 이런 식이에요. 아, 예. 산불의왕.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진짜 이 대장정을 마치고 진짜 마지막 회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보통 이제 뭐 감개가 무량하다거나 뭐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거나 이런 상투적인 얘기를 한 번쯤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정글의 법칙 갔다 와가지고 막 펑펑 우는 이런 거. 뭐 왜들 그래요? 근데 왜냐면 호텔 너무 보고 싶어서. 가서 묵었던 호텔이. 이것도 그 정글의 법칙 팬들한테 혼나는 거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이 안타까운 점 그거예요. 예. 팬이 없어요. 네. 저도 그걸 가끔 보는데 진짜 할 일 없을 때 VOD로. 네. 진짜 VOD 챙겨보실 정도예요? 요즘은 거의 못 봤어요.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좀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 판도의 안타까움이 있죠. 예. 요즘 VOD를 찾아보게 되는 예능은 이제 더 이상 지상파 3, 4개 아니죠. 그래요. JTBC 거죠. 예. 빠져나갔어요, 벌써. 네. 예.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권력이랍니다. 예.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시킨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권력이죠. 예. 초코 일로 와. 그러면 쪼로로 오고. 아직 거기에 싸지 마. 예. 지금 싸. 근데 이건 부탁 간원인데 간원. 제발 지금 좀 싸자 좀. 애원. 그건 애원에 가까운데요, 그거. 애원. 일로 좀 와. 예. 아니면 그 개가 가끔 우리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죠. 예. 진짜 개가 좀 약간 지랄 맞은 습관이 있는 개를 기르잖아요. 그러면은 나쁜 남자에게 휘둘리는 여자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지랄을 하다가 한 번 착한 짓 하면 너무 예뻐. 우리는 지금 개드립을 통해서 권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성격에 대해서 뭔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누군가에게 준 것 같긴 한데 알고 보면 그게 누가 가지고 있는 건지도 분명하지도 않고 참 모호합니다. 예. 모호하죠. 네. 맞아. 모호하기로는 그거죠. 그 개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개드립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네. 개 입이라는 얘기 같은. 개들 입. 예, 개들의 입. 저는 강아지 바리스타가 만들어준 에스프레소. 개주의 네. 이 권력이 발동되기 시작하면은 아주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주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제히 원치 않는 행동을 시켜서 그 사람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대신 반대로 사람들 집단은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들도 많이 하거든요. 권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을 못하게 막아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게 권력이죠. 네. 그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권력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약간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성폭력, 성추행, 성적인 트러블에 관련된 그런 모든 문제들. 뜬금없지 않죠. 권력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거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진짜 거의 대부분의 사회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이건 성적인 문제가 아니죠. 이건 100% 권력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남자들의 본능이 어쩌고, 옷차림이 어쩌고, 이거 다 거짓말이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어요. 자신보다 권력이 강한 여자한테 안 덤빕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성적인 문제가 아니고, 권력의 문제예요. 예. 경찰이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꼼짝하죠. 멀쩡하게 잘 서 있죠. 그래놓고 충동이 어떻고 본능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드라마 왕자의 게임 또는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 양쪽 다 드라마에 이제 나온 대사 중에서 아주 멋진 대화가 있습니다. 아이언스론 왕좌 앞에서 권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대화가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에 대합니까? 일단 그 시작은 바리스가 꺼내는데 권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권력이 힘에서 오는가? 권력이 칼에서 오는가? 권력이 돈에서 오는가? 권력이 핏줄에서 오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바리스가 제시한 답변은 권력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있다. 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표현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권력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웃기는 것은 제 판단에는 이 표현은 웨스테로스가 아니고 현대사회에서 걸맞고 웨스테로스에서는 조금 다르죠. 핏줄에 의한 영향도 많죠. 권력이 웨스테로스에서는. 네네네. 우리나라의 장관과 장관과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 왜 힘이 없는가? 사람들이 거기에 권력이 없다고 생각하나 보죠. 헌법은 규정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럴 권한도 있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다들 좋아하시겠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권력이 있는가 없는가. 네. 권력이 있죠. 있죠. 왜 있는가?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사회의 최고 권력이 그녀에게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네. 왜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세서, 싸움을 잘해서, 돈이 많아서, 말을 잘해서? 아니잖아요. 다 아니네. 사람들이, 네. 진짜 지금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거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뭐 10만 명도 필요 없죠. 한 10,000명 정도만 몽둥이 들고 청와대를 몰려가면은, 네. 권력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붕괴시키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 왜, 한국 아니라, 다른 나라라고 생각해보죠. 뭐 어딘가에 있는 하나라고 봤을 때. 얼마 전에 미국이 발칵 뒤집힌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경호팀 경호 실패로 인해서. 그러니까. 칼든 아저씨가 들어갔잖아요. 백악관에. 그 마지막 순간에 못 막았으면 권력 붕괴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한 1,00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이 탱크하고 장갑차 몰고 가도 권력은 붕괴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이 있는 것은 우리들 중 다수가 거기에 권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네. 능동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예. 수동적인 인정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인정의 말이죠. 수준이라고 해도 그쪽도 많겠죠. 네. 결론적으로 권력은 다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웨스테로스를 그리는 드라마에서 바리스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저는 약간 생소하게 들리긴 했는데 거기서조차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왕자에 앉아도 모든 킹스랜딩의 모든 주민이 저게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왕은 오래 못 간다.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왜냐? 권력이라는 것은 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동의해주기 싫으면은 조선왕조실록이 늘 보여주듯이 그럼요. 어느 날 아침 잘못 먹고 가고 예. 보내버리고 그게 진짜 사고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인지 알 수 없어요. 역사에 나오지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국정을 장악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권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예. 저 사람은 권력을 갖고 있구만 이라고 인정해준.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비로소 강대한 권력이 탄생하는 거죠. 이게 이 권력의 특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합의일 수도 있고 예. 이성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공포의 결과일 공포일 수도 있죠. 예. 누군가가 퍼뜨린 공포의 결과일 수도 있고 네. 아주 어린 시절에는 그게 어떤 종교의 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식은 다양해지더라도 네. 그 설득의 결과로 다수가 저기에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권력이 생긴다는 거죠. 웨스테로스에서는 사람들이 저기에 권력이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할 때 그거를 뒤바꿔버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죠? 로버트 바라테온이죠. 모든 사람이 매드킹에게 권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로버트 바라테온은 반란의 깃발을 높이 올리고 권력은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 나한테 와라. 라고 싸워서 이겨내고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킨 거죠. 권력이 다른 나에게 사람들, 있다라는 걸 설득시킨 거죠. 생각을 바꿔놓은 거죠. 무력이든 뭐든 예. 간에.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죠. 진정한 권력은 나한테 왔다. 네. 사람들이 그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킹스랜딩의 지배자가 된 거죠. 타가리엔 입장에서는 겨우 그 일개 영주에 불과했던 로버트 바라테온이 군대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들 자기 편을 들게 하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승리하고 그 매드킹을 죽이고 네. 이렇게 함으로써 권력의 위치를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그렇죠. 생각을 예. 바꾸고 매드킹을 죽여서 이 사람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예.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놨기 때문에 왕이 됐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바라테온이 왜 그 짓을 했느냐. 왜 권력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는가. 그 원인. 예. 그냥 뭐 자기가 그 권력을 가지고 싶어서 아니면 자신이 왕이 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서 아니면 자기네 가문이 타가리엔 가문보다 더 훌륭한 가문이라서 그런 것만이 아닙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니죠. 그럼 뭐죠? 이 권력 하나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럴까? 이 권력을 훔친 게 분명하구나 이놈. 예. 그것은 알기 싫다. 피처링 피처인 듯. 예. 네. 사랑 때문이었죠. 사랑. 예. 자신이 사랑하던 약혼자 그 리안나 스타크를 납치해간 라에가르 타가리엔하고 그 행위에 항의하러 갔던 스타크의 영주와 그 영주의 아들 그 에다드의 형들이죠. 네. 형하고 아버지죠. 이 둘을 죽여버린 미친왕을 더 이상 놔두고 볼 수 없다. 사랑이 깨지면서 자신의 사랑을 망가뜨린 상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면서 네. 권력이 어디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전에 그 사랑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일을 벌인 겁니다. 네. 사랑과 권력은 이토록 밀접한 관계가 있죠. 다시 증명되는군요. 예.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랑이 깨졌다고 해서 나라를 뒤집거나 권력을 뺏어오진 못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슬퍼하죠. 바라테온한테는 그 힘이 있었을 뿐인 거죠. 그걸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뿐이죠. 네.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황당한 상상이긴 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계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세계에서 전면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다 죽을 거예요. 네. 그러겠죠. 그 사람들이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라면 절대 핵전쟁을 일으키진 않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네. 예. 근데 만약에 핵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설계한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백도어를 같은 걸 만들어 놨다가 네. 그 사람이 실현당해서 미쳐버리면 이놈의 세상 다 망해버려라 그러고 쏴버릴 수도 있잖아요. 다이하드류의 상상이 예. 가능하죠. 예. 그거. 뭐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그거요? 예. 아주 오래된 영화죠. 예.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요. 사랑 때문에 세상을 족치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아니고 그냥 미쳐가지고 미친 과학자. 빈정상에서. 그러니까 저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원형이에요.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스테레오타입. 근데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핵폭탄을 하는 건 아니고 그 매드 에어포스 제네럴이 매드 사이언티스트는 그 사람을 말리 막는 쪽으로 또 매드하고. 예. 또는 이제 뭐 그런 모티브는 많죠. 저는 현재 지구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바로 그 핵미사일로 무장한 핵잠수함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함장이 또 미쳤다거나, 사랑에 미쳤다거나, 실현당해서 미쳤다거나. 크림슨 타이드. 거기서는 뭐 사랑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근데 배 안에 덴젤 워싱턴이 없어.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거기에도 그 사랑의 그게 뭐냐면, 사랑의 모티브가 뭐냐면, 핵미사일을 날리지 말자고 주장하는 덴젤 워싱턴한테는, 집에 가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핵미사일을 어쨌든 명령대로 하자. 날려야 되겠다는 사람은 짐해크만은 이혼을 하고 가족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리고 유일한 가족인 강아지는 같이 타고 있어. 배에 타고 있어. 네, 같이 타고 있어. 강아지가 배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럼 강아지가 딱 육지에 있으면 못 쐈죠. 사랑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런 거죠. 사랑 때문에 평화가 지켜지기도 했다. 어쨌든 그만큼 사랑의 에너지는 강렬하고 그 에너지가 증오로 폭발하는 것은 아주 한순간의 일이면서도 굉장히 흔한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권력을 잡고자 하는 이유 자체가 사랑 때문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꼭 개인에게 얻는 사랑입니까?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메커니즘을 살펴보죠.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면 상대도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게 되는데 그렇죠.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의 마음에 들고자 온갖 미친 짓을 하게 돼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정말 평상시 같으면 절대 안 했을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죠. 내 부인의 삼촌을 영의정에 앉힌다거나 뭐 그런 거. 그래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거를 예로 드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차 트렁크 열리면 풍선 쫙 날아가고, 뭐, 빌딩 벽에 뭐, 현수막 내려 걸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비싸고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하실 수 없고요, 일단. 그거 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걸로 고기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게 훨씬 현실적이죠. 아니면 30일치 고기를 미리 땡겨 산다거나. 어쨌든 핵심은 사랑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고 상대의 결정에 따라서 굉장히 비참한 결말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사랑과 권력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됩니다. 그래요? 예. 상당수의 사람들이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현실을 인정을 못해요. 그래요? 왜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널 어떻게 좋아해? 네가 뭐라고 좋아해? 그러니까 이걸 그 남자애들이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여자애들을 막 좋아하다가 여자애가 안 받아주면 그 여자애를 욕하기 시작해. 미쳐버려가지고 막 욕하죠. 미친 왜 그래? 나라면 그냥 이쁘면 저래야지. 날 좋아하는 미친놈일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래요. 역시 내가 내 눈이 옳았어. 날 미워하는구만.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구만. 잘 골랐네. 막. 상대를 조종해서라도 상대를 굴복시켜서라도 사랑을 이루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될 리가 없죠. 네. 그때 그 사랑에 미친 제정신을 잃고 있는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 남자의 눈에 들어오는 게 권력이죠. 그게 저는 인류가 대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답답한 거예요. 개연성 좆도 없어 보이는데. 현실에서 무수히 발생합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권력하고 내가 이 사람을 내 파트너로 만드는 거하고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역사 속에 그 스토리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무수히 많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 때문에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온갖 미친 짓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권력의 본질이 바로 상대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게 권력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더 내고.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면 사랑하겠지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진짜요? 권력을 가지고. 왜 그런데야?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1대1의 관계에서 각자 한 표를 가진 민주주의잖아요. 그 표를 뺏으려고 그러는 거죠. 민주주의가 안 되면 이제 다른 정치체제를 찾아봐야죠. 민주주의가 안 통하는 상황에서. 전제주의. 민주주의가 안 통하는 상황에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왕이 돼야지. 왕이 되거나. 2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쯤에 그 사이였을 거예요. 그 언저리쯤에 여자애가 들어본 말이 있었어요. 뭐요? 네가 감히 나를 차냐고. 그건 또 뭐야? 그래서 지금도 막 그 말이 너무 생경해서 기억이 헷갈릴 정도예요. 내가 로우킥을 했나? 나를 차지 않는다면 유혈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네가 감히 나를 그러니까 되게 감히 너무 황당하다는 듯이 네가 감히 나를 차?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감정이고 뭐고 싹 잃어버리고 이런 이성적인 궁금증이 들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그럴 수 있죠. 무슨 결손과 확신의 결과이지? 저 발화는? 결손. 결손보다는 결핍이 더 어울리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진짜 황당하고 어이없이 들리지만 현실에서 무지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가 감히 날 차라니. 무슨 소리야. 그거 도대체 뭔 얘기야.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나는 족밥이긴 하지. 근데 그래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려서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앞뒤 안 가리고 나서가지고 내 솜씨나 상대 솜씨도 따져보지 못하고 결투를 신청을 합니다. 차라리 이 여자를 놓치느니 칼에 찔려 죽는 게 낫다. 이런 심정이 듭니다. 이게 바로 그 피터 베일리시 리틀핑거의 어린 시절 이야기거든요. 상대는 캐틀린 스타크였고 캐틀린 툴리였고 당시에. 근데 그때 싸우진 않았군요. 싸웠습니다. 싸웠어요? 상대한테 캐틀린이 애거를 해가지고 죽이진 않아요. 목숨만 살려준다. 쫓아내죠. 근데 원래 이런 목숨을 건 싸움에서 상대방을 살려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실력 차이가 너무 나면 살려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싸움 자체가 안 될 정도였던 거죠. 사랑에도 실패하고 결투에도 참패해서 굴욕을 당한 피터 베일리시 리틀핑거는 거기서 삐뚤어진 권력욕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절망 속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속여서라도 내가 힘을 가져야 되겠다. 프로세스는 그거군요. 예. 내가 원하는 바를 정타로는 못 얻는다. 그렇죠. 그리고 왜 못 얻었는지를 모르겠고. 물론 일단 자기가 약하고 자기가 가진 게 없고 막 그런다는 점은 있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을 찾아낸 거죠. 마치 어린 시절에 그 자신의 첫사랑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 티리온과 심정적으로는 비슷할 거예요. 다시 되돌리고 싶겠죠, 그걸. 그 상황 이전으로 어떻게 성사시키고 싶겠죠. 하지만 티리온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받아들이고 괴로워만 하는데 벨리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반대의 논리. 예. 네. 사랑은 반칙 없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렇죠. 그 베일리시의 입장에서는 사랑과 권력은 똑같은 거로 보이는 거죠. 부당하게 얻지 않으면 얻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세상은 원래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는 놈이 갖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갖게 되는 거죠. 보면은 이렇게 막 과 안에서 시시하고 막 이러면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이성을 얻기 위해서 주변에 막 뒷담 막 하고 다니고 외교 막 지저분하게 외교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죠. 근데 그게 꽤 많이 그 성공을 했어요. 근데 신분이 무지하게 상승이 됐으니까. 그 웨스테로스의 권력, 이 사람뿐 아니고 웨스테로스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자세가 다 유사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건지 사랑을 추구하는 건지 잘 혼동이 될 정도로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어떤 이 작품의 특징이죠. 특징입니다. 모두가 권력을 사랑해. 모두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해. 그게 사랑을 쫓아다니는 그 연인들의 자세와 굉장히 흡사하게 묘사가 됩니다. 결핍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권력에 집착하고 있죠. 더 심하게 집착을 하죠. 서세이 라니스터의 권력욕도 아주 유사하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제이미를 향했던 사랑이 조프리를 향한 사랑이 됐다가 그게 그 조프리가 죽자 조프리의 동생을 왕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로 변했다가 점점 어느새 권력에 대한 욕구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권력을 잡아야 돼. 이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그 메커니즘은 그냥 사람이 그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변질되어가는 욕망의 모습을 우리는 아주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죠. 아니 엄마가 사과 먹고 싶었는데 딸기 줬다 뭐 이런 한 살 때 기억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이렇게 얻고 싶었는데 못 얻었다. 그렇죠. 예. 얻고 싶은 거 얻을 수 있는 게 좆도 없네. 권력이라도 가져야 되겠다. 나한테 허용된 걸 모두 갖겠다. 뭐 이런 심정일 수도 있겠죠. 문제는 서세이가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그 욕망을 성취하도록 내비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네. 너무 사는 많죠. 예. 그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레이스에서 이길 정도로 서세이가 교활하지도 못해요. 그죠. 결국 서세이는 참혹한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실패하는가는 스포니까 안 하겠는데. 네. 그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으로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예. 권력 장악에 실패한 서세이는 사실상 실현당한 연인과 유사한 심리 상태에 빠지겠죠. 자기가 추구하던 걸 놓쳤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사랑에 실패했을 때보다 권력을 줬던 권력의 게임에 참가했다가 실패한 경우 대가는 더 크기 마련입니다. 서세이는 살아남는데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게임이니까. 예. 그게 바로 이 왕자의 게임을 광고하는 포스터 등에서 이 한 줄 문구로 상당히 많이 쓰인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게임 오브 스론즈하고 한 줄 띄고 You win or you die. 이걸로 표현된다는 거죠. 권력이랑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고 믿는 곳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의 권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죠. 이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죽여야 그렇죠. 돼. 예. 그러니까 이게 잠시 이제 영문법 시간으로 들어가서. 영문법. 예. 오어가 또는이 아니잖아요, 이 뜻이. 네. 예. 이럴 때는 이제 또는이라는 뜻보다는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분기죠, 분기.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and라고 쓰게 되면 저런 예문을 들 수가 있죠. study hard and pass the exam. 네.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한다가 아니고 네.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네. 별걸 다 하네요. 네. 예. 유익하네요. 하여간 권력의 본질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세이는 뭐 그렇다 치고 타유인은 어떨까요? 타유인은 굉장히 강력한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고 그 권력을 잡는 길이 자기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추구를 합니다.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타유인 라니스터가 만약에 과거에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자신의 부인이자 사촌 동생이죠. 조안나 라니스터가 안 죽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잘 지냈을 것이다. 지금처럼 그렇게 아주 그 모든 사람을 다 괴롭히는 성질 더러운 노인네가 됐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역시 그조차도 사랑과 권력의 게임에 묶여있는 노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갖고 있던 궁금증들, 예. 지난 대선이 오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늘리자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예. 국회의원을 늘려서 행정을 해야 되는 위치만 남기고, 그렇죠. 권력을 최대한 뺏어가자. 권력을 나눌수록 작아지니까, 예. 최대한 낮추자는 거죠, 권력을. 예. 명예욕이 있는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이게. 그렇죠. 예. 그냥, 행정력이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유능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게 맞죠. 예. 대선 때도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근처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생각을 의뢰하게 되잖아요. 예. 진짜, 보통 욕구가 심하지 않으면, 정치판에서 계속 버티는 건 힘든 일이다.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니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뜻도 되잖아요? 독한 그러면서, 사람. 사람들은 반대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민주당을 쪼기 시작했잖아요. 지난 대선을 준비하면서. 그렇죠. 권력욕을 똑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문재인 대선론이 나올 때에도 문재인이 권력욕이 얼마나 있느냐를 자꾸 묻기 시작하고. 권력욕이 너무 없어서 문제 아니냐. 근데 얘기 나왔죠. 시스템이 좀 한 100년어치 200년어치 발전하면 권력욕이 있어야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이러지 않는 사회도 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렇죠. 쉬운 일은 답답하죠. 아니겠죠. 답답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또 선물을 하나 드리자면은 스포는 아니고 또 수많은 추론쟁이들이 하는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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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이제 지지난 시간에는 그 R 플러스 L은 J 이론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그 존 스노우가 타가리엔 가문 아니냐. 근데 한 명의 타가리엔이 더 있다는 추론도 있습니다. 그 밝혀진 내용도 아니고 지금 소설에도 안 나오고 드라마도 안 나온 거니까 스포 아니고 추론입니다. 추론. 그 매드킹 아이리스 타가리엔이 자신보다 유능한 핸디였던 타이윈 라이트를 무지하게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다각도로 괴롭혔죠. 서세이와 라이가르 타가리엔의 결혼을 허락한 척하다가 막 모욕을 주면서 파혼을 시켜버렸고
타이윈을 칭찬하던 일린 페인의 혀를 잘라버렸고 또 타이윈의 아들 제이미 라니스터는 대를 끊으려고 킹스가드 임명해버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매드킹 아이리스 타가리엔이 나쁜 짓을 하나 더 했다는 겁니다. 타이윈한테. 타이윈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그 부인이자 사촌동생인 조안나 라니스터를 매드킹이 강간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조안나는 그 결과로 아이까지 갖게 됩니다. 타이윈 입장에서 완전히 돌아버릴 일이죠, 이건. 네. 아무리 왕이라고 그래도 자기가 핸드지만. 그래서 이 악의 씨앗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달의 차, 문티를 먹여요. 문티는 웨스테로스에서 주로 임신 중절에 쓰이는 약입니다. 근데 그 약이 잘못되어가지고 아이는 반쯤 기형에서 태어나고 부인은 죽어요. 그게 티리온이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티리온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그 타이윈이 몇 번이나 흥분해서 티리온에게 넌 내 아들이 아니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있고. 근데 이건 네, 뭐 그렇다 치죠. 그리고 소설에서 티리온의 외모에 대한 묘사 중에서 티리온이 은발에 가까운 금발이다. 라니스터는 원래 금발인데 네. 타가리엔은 은발이잖아요. 은발. 예, 은발에 가까운 금발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티리온이 어렸을 때 용을 되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요? 예, 그런 묘사가 있어요. 그게 복선이다. 용이야 누구나 좋아할 수 있긴 하지만. 저도 좋아하는데. 네. 예. 이 반론도 많죠. 뭐 존스노우 추론 같은 거 얘기할 때는 뭐 존스노우 까만 머리인데 타가리엔이라고 주장해놓고. 그죠. 티리온 금발이라고 또 뭐 여기다 갖다 붙이냐. 또 그리고 타이윈이 티리온한테 자꾸 화를 내는 게 이게 그 외소증 환자 난생이라서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해서 화를 낸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매드킹이 몰락할 때 만약에 이게 티리온이 매드킹의 아이라면 매드킹이 몰락할 때 타이윈이 내비뒀겠나. 그때 없앴을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반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거나 그 티리온도 타가리엔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추론도 있긴 하다. 저는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재미는 있어가지고 언급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손물입니다. 이거 좋아해요, 이거. 좋아한다니까. 항변하시긴. 알겠습니다. 큰 선물 드렸고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그 존스노우 이론 같은 그런 착 감기는 맛은 없네요. 예, 그런 맛은 없는데. 예. 착 감기진 않아. 착 감기는 맛은 그 여기에 있죠. 만약에 이 맞다면, 이 추론이 맞다면은, 데너리스하고 존스노우하고 티리온이 셋 다 진척 관계예요. 결국 타가리엔의 부활이에요, 그냥. 타가리엔이 번식에 성공해서. 재벌 혼맥도다. 예. 재벌 혼맥도다 성공하는데, 뭐, 버림받은 딸의 뭐, 남의 가문의 서자로 자란 애에다가 외소증 환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타이윈 라니스터도 역시 자신의 사랑이 깨지면서 너무 지나치게 권력에 집착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있고 사랑에 변형된 권력의 게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 사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사랑에 깼을 때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나는가.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리라고. 예, 다르죠. 봅니다만. 근데 저런 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러고 나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다 행복해 보입니다. 나만 불행한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그런 거 없으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모른단 말이야,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건 어때요? 네. 그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던 네. 유행가 가사들이 다 내 얘기 같아.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모르겠다고? 저도 그래서 예. 막 실연을 당하고 예. 라디오를 틀었는데 NWA의 Fuck the Police가 나와요. 이 경찰이 참 나쁘구만.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참. 그것도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각박한 트렌드를 겪고 있는 피해자인지도 몰라요. 맞아요. 예. 그래 보입니다. 예. 뭘 더 그래 보여. 열정을 쏟을 곳 중에 사랑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20대 때 내내 하고 살았었단 말이지요. 근데 전직을 하고 나서 권력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구경을 하잖아요. 예. 예. 보고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꼴보기 싫을지 몰라도 저 사람들 인생은 나보다 훨씬 더 피해 온도가 높고 신나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런 권력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예, 광고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지요. XSFM입니다. 그래도 부모님 선물인데 이것저것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디톡스 효과, 혈액순환 개선 효과, 항산화 효과, 활성산소 억제.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난 트윗도 해야 되고 페이스북도 해야 돼서 공개방송 대본은 못 쓸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100회 공개방송은 청취자들의 질문으로만 꾸며지는 100% 대화 프로그램이니까요. 나 취재도 안 했는데 출연해야 돼? 100회 공개방송 더 홀 Q&A는 청취자 여러분이 꾸며주시는 방송이 될 테니까요. 그래도 옷은 입어야겠지? 웨스테로스 북부에 가면 볼튼가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너 같은 애들 잡아다가 가죽을 벗겨.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00회 공개 방송 더 홀 Q&A 2014년 10월 19일 오후 3시 이제는 남의 집 대학로 벙커원에서 만나요. 네. 우리는 이런 복덕방에 앉아서 2시간 반이 지났을 때 나오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떠들어보기 위해서 동네 치킨집 한 7주를 활용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사랑에 실패했다고 해서 죽진 않고 권력 투쟁에 실패했을 땐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사람들이 예전에는 아마 사랑에 실패해도 막 사람을 죽이고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뭐 구석기 시대 같은 때. 최이단이. 아니 그게 아니라 경쟁에서 밀렸을 때. 아, 그건 저 이제 구석기 시대 아니들 그 중세로 오더라도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결투도 하고. 예. 네. 전 결투라는 문화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 찔러서 막 물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예. 사랑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예. 어쨌든 이제 편대로 내려올수록 점점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진 않는데 권력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권력 때문에. 네. 좀 굉장히 예를 들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바로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홍콩의 문제도. 네. 그죠. 98때 얘기했잖아요. 네. 중국의 분위기. 중국이 결정만 하면 84년도 천안문 제2의 천안문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네. 아, 여기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얘기는 사랑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는 이거는 이제 당사자가 죽느냐 마느냐 얘기인데. 그렇죠.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죽느냐 마느냐는 권력을 놓고 싸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거죠. 그렇죠. 무대기로 죽어나간 거죠. 그럼 권력은 더 무서운 거죠. 쓰레기스트의 노래 중에 새우사냥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새우사냥이 되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혈 낭자한 사태를 감수하면서도 사람들은 권력을 쫓아다닙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참 그게 저같이 이제 그 백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한테는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그래서 따지고 보면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를 쏟는다. 내가 권력을 잡아서 이런 걸 고쳐야지.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물론 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피 보는 일을 안 하는 것을 대의 명분으로 삼고 있으니까 내가 권력 잡을 때까지만 피를 조금만 흘보고 권력만 잡아야지. 뭐 이런. 그게 계속 역사 속에서 무수히 반복되어 왔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소용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뭔가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좋아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권력의 속성이 그렇게 반복되는 피를 부른다. 지금 분명히 있다. 웨스테로스로 얘기하면 피지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로 얘기하면 경상북도에 나아지지 않는 환경. 그렇죠.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 그런 쯤으로 콜레테럴 데미지는 분명히 있다. 성격 비슷하다. 항생 발생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갑자기 또 이제 우리 현실 얘기를 또 하고 있었지만 다시 웨스테로스에 가서도 그 동네도 권력욕이 장난이 아닌 거죠. 권력 때문에 생기는 피가. 그렇겠죠. 에다드 스타크가 죽은 것도 라니스터의 권력욕 때문이죠. 롭 스타크도 마찬가지죠. 프레이의 권력욕 때문에 죽은 거죠. 그 와중에서 민중을 얘기할 것 같으면 자꾸 군대 모집하고 자꾸 불러다가 그냥 농사 지어야 될 사람들 갖다 죽이고. 뭐 그 얘기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북부의 롭 스타크하고 남부의 라니스터하고 계속 싸우니까 둘 다 싸우기 때문에 둘 다 농사를 못 짓고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지으니까 국력도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 삼국지 해보면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인구도 늘고 세수도 늘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행정만 돌보면 자꾸 싸우면 그 동네만 인구 팍 줄어. 그러니까.
그것 다 유혈 사태인 거죠, 사실은. 네. 권력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게 말입니다. 세금도 막 철이 많이 필요하면 세금 막 걷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유혈 사태를 불러오지만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하는 것. 이것은 딱 한 가지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은 되나 보죠? 권력도 사랑하고 똑같다. 인간의 내부에 유전자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하나의 스펙이다. 가질 때까지 씨발. 예. 어쩔 수 없다, 이건. 인정하는 수밖에 어쩔 수 없다. 아무리 기괴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고 왜 저러는지 정말 모르겠어도 이 일이 자꾸 수천 년 동안 무수히 반복되는 걸 보면은 이건 인간이 원래 그렇게 되어먹은 존재인가 보다. 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 같아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실이 항상 역 같죠. 북유럽 어디래더라? 랜덤으로 국회의원 뽑는? 그런 데 있어요. 어디지? 그냥 일만 하고 있다며요. 네. 그 랜덤으로 뽑는 상황은 거의 이제 아무도 안 하려고 드니까. 그니까요. 뽑아서 맡기는 거죠. 그 나라의 분위기가 예. 권력은 좆도 쓸모없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그걸 대해서 깨달아가는 중이고. 네. 예. 그렇게 성숙한데도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권력의 어떤 인간성 내부의 권력이라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나는 절대 안 그렇다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셋도 마찬가지지만. 네. 근데 대부분 본질을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나는 절대 권력 같은 거 욕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에 집에서 편히 쉬면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쉬고 싶으신가? 그게 바로 권력입니다. 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정권을 내가 가지는 게 권력이죠. 네. 더 나아가면 남의 행동에 대한 결정권까지 갖는 거죠. 네. 모든 월급쟁이들이 일생의 거의 대부분을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권력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이미 권력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자기의 행동을 결정할 결정권도 빼앗기고 있는 거죠. 네. 돈 때문이지만. 네. 생존을 위해서지만.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권력이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돈 때문이고 상대가 돈을 주기 때문이죠. 네. 그 돈이 나의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이미 이 대목에서 거의 반쯤은 노예화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아요. 반대로 난 권력 따위 필요 없고 돈만 있었으면 좋겠다. 돈 있으면 일 안 해도 되잖아. 그럼 권력 생기는 거 아니냐. 돈 자체가 바로 권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의 권력이죠. 그죠. 당연합니다. 심지어 웨스테로스에서조차도 돈이 권력입니다. 권력은 돈으로 치환되죠. 그러니까 사유재산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인류에게 사유재산 제도가 발생한 이래, 인류가 만든 모든 사회에서는 돈하고 권력은 거의 등가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잡히는군요. 사랑, 권력, 돈. 그렇죠. 그 순서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는 계속 호도르의 논리체계처럼 호도르, 예스 호도르, 노 호도르, 호도르 이런 것처럼 서로 물고 물린다. 호도르? 호돌. 지금 당신이 돈이 많다는 거, 그게 바로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가진 돈이 그 사람 권력의 지표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권력을 대체합니다. 네. 청와대에 앉아 계시는 저 대통령보다 사실 내일 모레 나한테 월급 입금시켜줄 사장이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리고 청와대에 계신 양반 혹은 국회에 계신 양반들은 자기네 정치하는데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무섭죠. 그 사람들을 따라서 권력을 집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돈을 대주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주들이 무섭고, 그렇죠. 자기 기업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무섭고, 자기 돈을 불려줄 사람들이 무섭고. 네.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런 큰 회사들의 대주주가, 큰 회사들이 무서워하는 대주주가 대부분 외국인이라는 게 문제고.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약 55% 정도. 예.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주식도 올려주고 물건도 사줄 소비자들이 무서운데, 소비자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좀 싼 물건을 사려고 하면 법으로 금지시킬 수 있죠. 전파 인증을 다시 받아라. 뭐 이런 것도 하고. 어쨌든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분명히 돈이 권력으로 대치되고 권력이 돈으로 대치되고 막 이러면서 거의 등가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데 웨스테로스에서조차도 조지 R.R. 마틴이라는 일개 작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인 웨스테로스에서도 돈이 굉장한 권력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 어떤 분이 그 강철은행 비자 카드 짧은 아이언뱅크 딱 찍혀 있고 거기 소유주 이름도 보셨어요? 아니요. 타이윈 라니스터.
신나게 긁고 있죠. 이렇게. 예.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웨스테로스의 돈 얘기하려면 바로 그 강철은행 이야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법카란 그래요. 법카라게 그런 거죠. 뭐 내가 갚나? 그러니까 이게 웨스테로스가 그 정권이 안정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이 그 불확실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실상의 그 국책은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 강철은행은 강철은행 역사는 제가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렸죠. 네. 얼핏 넘어갔잖아요. 그냥 다. 그 작중에서는 그 말리리아의 멸망 이전에 강철은행이 생깁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은 1000년이 넘은 거죠. 예. 그 시작은 상인들과 장인들의 연합이었습니다. 길드였네요. 길드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아이언뱅크라는 이름은 최초로 이 아이언뱅크가 탄생한 그 현장이 그 아이언뱅크가 있던 곳이 철광이에요. 광산에서 출발을 했어요. 거기 그래서 이제 아이언뱅크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러니까 뭐 굳이 한자로 옮기자면 철광은행 뭐 이런 그렇죠. 거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유도시 브라보스, 그러니까 에소스에 있는 큰 도시인 브라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에소스의 자유도시가 브라보스 말고도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자유도시도 각각 막 은행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은행들을 다 합친 것보다 강철은행이 더 큰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가장 깊고 가장 선두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안전은 그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고용된 그 용병들이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블랙워터. 예, 그렇죠. 블랙워터? 근데 그 용병들만 가지고 이제 만약 어떤 웨스테로스가 통일되고 뭐 타가리엔이 와 쳐들어온다 그러면 대책은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최고 권력자에게 투자를 합니다.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로버트 바라테한테 돈 빌려주듯이 저리로. 예. 쓰세요. 딱 돈을 줘요. 그리고 그 투자가 잘 회수가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이 권력자의 가장 큰 적한테 더 투자를 해버립니다. 이 적을 키워주는 거죠.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때 돈을 주면서 조건이 제가 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널 더 돈을 많이 빌려줄 테니까 같이 갚아라. 제가 나한테 갚을 것까지 대신 갚아주면 이걸 주겠다.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의문이 생기죠. 그렇게 신흥 세력이 빚을 가져간 다음에 돈을 가져간 다음에 대륙을 통일해와서 배째라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그럼 그때 가서 아이언뱅크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요? 지금 네가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됐는지 봤지 않느냐.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라. 우리는 또 다른 애를 찾아갈 수 있다. 아까부터도 계속 생각이 들었지만 웨스테로스를 실제 디자인하는 손이 아이언뱅크네요. 그렇죠. 실제 디자인하는 건 조지 아랄 마틴인데. 알았어. 순간 잊었네. 이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문장이 딱 한 문장이 있죠. 라니스터는 항상 빚을 갚는다. 라는 그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언뱅크도 비슷한 게 있어요. 아이언뱅크는 항상 빚을 받는다예요. 어떤 놈이 우리 빚을 떼어먹어도 우리 거는 다 챙긴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동네 사람들이 하는 야, 집도 차도 다 은행 거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왜냐하면 은행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아주 크게 놓고 보면 저 사람들의 집도 차도 다 은행 것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하잖아요. 시장을. 그렇죠. 시장을 그렇게 만들고 있죠. 꾸지 않으면 될 수 없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세상의 주인은 은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얘기를 마틴이 웨스테로스를 설계하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제일 유니크한 설정이네요. 어떤 다른 스토리도 이런 내용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킹스랜딩에 로버트 왕이 살아있을 때 대략 거기 이제 그 돈 단위 중에서 제일 큰 게 골드 드래곤이에요. 금용. 그 600만 골드 드래곤 정도의 빚이 있었어요. 로버트 왕이. 근데 그 빚 중에서 200만 골드 드래곤 정도가 강철은행 돈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나머지 400만은 한 300만 정도가 라니스터 빚이었고 100만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빌린 돈. 근데 그 라니스터가 킹스랜딩을 인수한 뒤에도 자기네 빚 300만이 자기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킹스랜딩을 먹었으니까. 근데 이 200만을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이언뱅크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놓고 타이윈 라니스터하고 이 할아버지하고 그 올레나 티렐 있지 않습니까? 티렐 가문의 가시 여왕. 그 할머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 두 전설적인 대가가 이제 불꽃 튀는 토론을 하죠. 냉정한 할머니하고 뚱한 할아버지하고. 조프리의 결혼식 비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급기한 전쟁 비용에 관한 문제까지 막 갑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서로 이제 막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저게 아이언뱅크한테 빚이 있을 텐데
딴 주머니 찬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그 탐색전을 막 하면서. 서로 자산의 실체를 몰라요? 예,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타짜죠. 그 둘이 앉아있는 판은 타짜판인 거죠. 서로 이제 막 블러핑하면서 배팅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가. 개펜가, 저게. 뭐 이런 거. 저 뻥치고 있어. 뭐 이런 거. 막 이런 그 치열한 대화가 이 아이언뱅크를 그 기반으로 깔고 벌어진다는 거죠. 첫 판부터 장난질이니? 네. 라니스터는 전통적으로 돈에 기반한 권력을 만들어 온 집안이잖아요. 예. 라니스포트 근처에 이제 그 금광에서 거의 무한정의 금을 채취하고 있는데 이게 위험하다는 소문도 있고. 실제로 드라마에서는 뽀록이 났죠. 그 딸한테 얘기를 해주고 채취량이 없다. 뱅크럽트다 우리. 소설에는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다 이 라니스터는 뭐 금으로 된 똥을 싼다는 루머까지 있을 정도로 돈으로 권력을 사다시피 한 집안인데 티렐 집안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규모의 비옥한 평야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식량으로 돈을 벌고 그 돈에 기반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훨씬 생산적이다. 네. 꾸준히 나오니까 무한히 나오잖아요, 식량은. 네. 근데 농자 천하지 대본. 근데 문제는 공격당해서 땅을 뺏기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지킬 힘이 있느냐. 그렇죠. 그거를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지키는 건데. 네. 어쨌든 그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 두 집안이 권력을 다투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다소당의 전쟁을 평정을 해버렸잖아요, 라니스터가. 타이윈 라니스터가 다 평정을 한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다 치워버리고. 근데 그 타이윈 라니스터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게 바로 돈 문제입니다. 강철은행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이렇게 흘러가네요. 예. 사랑과 권력 때문에 필요한 돈인데 그 돈이 더 세진다는 거. 그러게요. 강철은행은 강철은행이 스타니스 바라테온이라고 그 잠재적인 경쟁자죠. 그쵸. 타이윈 라니스터에. 예. 스타니스 바라테온 전쟁 한번 크게 깨지고 박살난 다음에 재기도 못하고 쩔쩔매다가 네. 스타니스 바라테온이 재기를 하고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 바로 그 양파의 기사 다보스 시워스가 기지를 발휘해서 강철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융자를 받아냅니다.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다시 재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34.9%에. 예. 그렇군요. 극 중에는 이율은 안 나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 예. 그렇죠. 강철은행. 네. 그때 이제 설득하는 내용이. 강철저축은행. 그렇죠. 네. 원래는 안 주려고 그랬어요, 돈을. 네. 스타니스 바라테온이 차가 돈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뭐가 있다고 돈을 달라고 그러냐. 당신은 가능성이 없다.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 신용도 조사했더니. 당신은 대상이 아니다. 군대도 없지. 탈락. 그런데 여기서 그 다보스 시워스가 설명을 합니다. 뭘 핵심적으로 설명하냐면 타이윈 라니스터가 나이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것보다 이쪽에 투자하는 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렇죠. 당신들의 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대. 여기 투자하는 게. 얘가 좀 더 확률이 높다. 확률적으로. 지금 보기엔 족밥이지만. 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바라테온 빗줄이고 아직 젊고 팔팔하고 타이윈에 비해서 투자해라. 지금 쟤네 언제 거꾸러질지 모르는데 쟤네 거꾸러졌을 때 누가 맞겠냐. 네가 돈 빌려주지 않았던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어떡할래. 근데 그게 이해면 어떡할래.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투자자는 원래 소심한 것이 본능이니까. 그렇죠. 성득 당했다. 이렇게 보더니 돈을 줍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어. 그 스타니스 바라테온은 그 돈으로 이제 그 뭐 빛의 신 사제인 그 멜리산드레라는 여자 사제하고 마법 놀이를 계속 할 수 있게 됐죠. 그 돈으로. 뒤에 막 썸바리 툴러브 노래 나오고. 우리가 다른 환타지 얘기 안 하고 이 작품을 건드렸던 매우 중요한 근거로 저희가 제시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현실적이다. 사랑과 권력만 얘기할 것 같으면 그건 판타지죠. 예. 우리가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나니아 연대길 말했고. 그런 판타지의 세계에서는 전쟁의 승리에서 왕좌에 앉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권력도 잡았으니까 사랑도 해결될 거고. 다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타이윈 라니스는 권력을 잡고 나서 제일 먼저 돈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네, 이래야 현실에 근접하죠. 그렇죠. 저축은행 얘기가 들어있는 환타지 소설에 대한 이야기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결론쯤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 쓰실 때마다 현금 결제와 영수증 처리 불편하셨죠?
1599 법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지불 없이 이용하고 월 단위 후불. 세금 계산서 발행과 경비 처리. 참 쉬워지겠죠?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게임, 친구와의 채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캐주얼 모바일 게임 유혹의 한수. 유혹의 한수를 즐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어릴 때든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든 사랑을 하다가 어떤 결핍을 만나서 필연적으로 어떤 결핍을 좀 만나는 것 같아요. 모두가 결핍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없으니까. 네. 거의 대부분이 결핍을 만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결핍을 경험한 이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신분 때문에 가진 것들 때문에 권력과 멀기도 하지만 권력에 대한 열정이 너무 커서 리틀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 권력으로 막 다가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손 근처 끝에 닿는 곳에 권력이 있었어. 이걸 잡아야겠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화라산처럼 막 열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권력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사랑과 권력에 대한 그 어떤 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대출 신용도다. 그렇죠. 자기 돈으로 전쟁하는 놈은 없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랑을 추구하던 사람이 사랑 대신 권력을 추구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라는 질문이겠죠. 권력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아까 방금 얘기 나온 피터 벨리시 같은 경우, 리틀핑거 같은 경우는 돈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왜냐, 돈과 권력은 거의 등가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물려받은 지위도 없고, 뭐 노예도 없는 이런 대륙 웨스터로스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을 모으는 거였겠죠. 어맹뿐해요. 네. 네. 딱 짠해지네. 안 해본 것이 없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예. 거기다가 피터 자동차도 만들어보고 얼마나 배도 만들어봤대잖아요. 리틀핑거는 한 가지를 더 깨닫습니다. 내가 나의 강력한 욕망을 인식하는 순간 남들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합니다. 남들의 욕망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남들의 욕망을 제어해서 돈을 벌게 되면 권력은 따라올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가 머릿속에서 완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다는 건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남들의 욕망도 제어할 수 있구먼. 그 욕망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귀족들의 숨겨진 비밀스러운 욕망 같은 거를 충족시켜주면 나의 욕망을 알아야? 그렇죠. 내 욕망의 크기를 이해해야 상대편의 욕망이 얼마나 간절한가도 알 수 있고. 그런. 예. How bad do you want it? 그렇죠. 어떤 거는 그냥 원하긴 원하는데 별로 원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뭐를 찔러줘야 저 사람이 가장 크게 반응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거 깨닫기 되게 힘듭니다. 대부분 몰라요. 자기 욕망도 잘 이해를 못해요. 맞아요. 사람들은. 맞아요. 이것이 비즈니스 마인드의 핵심이군요. 핵심이죠. 모든 상거래의 핵심이죠.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거래에 이기죠. 뭘 던져줘야 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뭐 몇 가지가 보이긴 하는데 그 중에 제일 강한 게 뭐냐. 이런 질문. 다보스 시오스도 아이언뱅크에 대해서 그런 점을 알고 있었군요.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 권력 균형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퍼펫 마스터처럼 인형을 잘 다루지 못하면 아이언뱅크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요. 그 두려움과 욕망을 알고 찔렀군요. 그런 것처럼. 그랬나 봅니다. 사람은 여기서 피터 벨리시 기준으로 보면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스스로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상대가 만약에 내가 가장 강하게 원하는 걸 찌르고 들어온다면은 그것을 피하려면 자기가 참아야죠. 참을 줄 아는 사람과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참을 줄 아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피터 벨리시는 승리를 거듭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악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욕망을 제어할 줄 아느냐 마느냐는 똑같이 그렇게 둘로 나눠도 역시 또 자기 욕망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도 큰 틀에서 보면은 인생에 걸친 거대한 하나의 욕망의 노예인 거예요. 우린 그 거대한 욕망을 야망이라고 부르죠. 이 욕망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정체를 알 수 없는 복잡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리틀핑거는 타인의 욕망을 이용해 주로 돈을 벌고 그게 매춘 사업으로 주로 등장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아주 음험한 매춘 사업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권력에 접근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왕국을 위해서 해준 업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그 나라 자체에 기여한 바는 기여한 바가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나라 물론 뭐 행정 그 재무장관 하면서 관리를 해줬지만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뭔가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재무장관 그 직책 이름이 엄청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스터 오브 코인. 마스터 오브 코인. 진짜요? 예. 네. 오락실주의인가요? 진짜. 그 뭐라고 하지? 오락실에서 동전 바꿔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코인 체인저. 형. 서울말로는 형. 그 실제로 그런 업적이 없는데 그 재무장관으로 있으면서 그 마스터 오브 코인으로 있으면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왕의 권력에 기대어서 아이언뱅크 가서 돈 빌려온 거밖에 없어요. 그걸 집행한 거고 뭐 축제한다고 그러는 거 돈 떼어주는 거고. 그런데 내가 왕국에다가 예. 예산 폭탄을 가져온 사람이다.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므로 나는 권력을 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제 로버트 왕 같은 경우, 그건 이제 피터 벨리시, 리틀핑거한테 얘기하면 돈은 다 가져오더라. 이런 식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제대로 된 신뢰가 아니잖아요. 왕국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거지. 맞아요. 리더는 그런 걸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자기가 하기 힘든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돈 구해오는 일. 그렇죠. 이걸 너무 잘해. 근데 이건 되게 크리티컬한 업무를 알고 보면 이 문제에서 완벽하게 신뢰하면 걔는 언젠간 등을 치죠. 100% 등을 친다고 봐야죠. 근데 그 로버트 왕 같은 경우는 말년에 뭘 제대로 해보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기가 싫었죠. 왕 하기가 싫었죠. 그래서 로버트 왕은 그냥 한숨 쉬면서 없는 자리에서 야 저놈은 머슴으로도 쓰지 말아라. 이런 말이나 하다가 그냥. 이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 그 피터 벨리시 리틀핑거의 뒤를 이어서 그 핸드로 새로 들어온 그 타이윈 라니스터가 자기 아들 티리온을 갖다가 재무장관을 시킵니다. 재무장관을 시키자 티리온이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은 킹스랜딩 내부에서 벌어지는 매춘의 세금을 물려요. 리틀핑거를 족쳤다. 그게 극 중에서는 그거를 붙이면서 티리온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왜죠? 거기에 세금을 붙이면 네가 세금 제일 많이 내겠다 이런 거죠. 원래 남봉꾼으로 유명한. 네가 남봉왕이니까. 남봉왕이니까. 근데 티리온은 그 리틀핑거가 해온 강철은행에서 돈 빌려온 일 이런 거의 위험성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매춘 사업에 제동을 걸려고 했던 측면이 또 있는 거죠. 왕한테는 지하 경제의 양성이다. 뭐 결국 이제 리틀핑거는 킹스랜딩을 떠나게 되는데 지하 경제 활성화. 활성화였어. 활성화. 저렇게 부지런히 기억하다니 저런 꿀벌을 만나. 벌꿀. 벌꿀. 리틀핑거는 킹스랜딩을 떠나면서 큰 사고를 치는데 그 내용은 설명드릴 수 없고요. 그 사고를 침으로 그 대가를 아마도 그 사고를 사주한 사람이 돈이 무척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막대한 돈으로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기반으로 그 라이사 아린, 그 존 아린의 부인이었던 그 성에 가서 그 라이사 아린의 욕망을 막 가지고 놀면서 그 성을 장악하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 그 리틀핑거가 그렇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약간 위기에 빠지는데 그 위기의 빈틈을 산사 스타크가 멋지게 막아줍니다. 산사 스타크가 리틀핑거 못지않은 지략을 발휘해서 거기서 산사 스타크가 획기적으로 확 변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피터 벨리시는 끝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인가? 어렵죠. 리틀핑거는 자기가 원하는 그 인생의 결말을 얻게 될 것인가? 어맹부가 될 것인가? 그렇죠. 좀 궁금해지네요. 네? 어맹부는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룬 걸까 싶을까요? 아니죠. 멀었죠. 아직 멀었나요? 네. 원하는 게 뭐였죠? 저는 이게 분명하게 보는데. 돈하고 권력을 얻은 사람이 목마름이 해소될 방법은 없다. 그렇죠. 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포칼립토 그 오프닝 부분에 나오는 뭐랍니까? 그 인간이 동물들에게 이렇게 뭘 하나씩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가 밝은 눈을 주고 제규어가 체력을 주고 뭐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받아가지고 가요. 동물들이 그럼 이제 인간은 행복해졌겠지 하니까 아니다. 인간의 눈에는 뭘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다. 이러면서 욕심에 대한 얘기인가요? 네.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돈을 많이 모으면 권력도 잡을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진짜 돈과 권력은 완벽한 등가인가?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겁니다. 피터 벨리시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굉장히 큰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못 잡고 있고 별로 잡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반대로 굉장히 그 현재 웨스테로스 대륙에서 가장 큰 권력을 잡은 타이윈 라니스터는 네. 이 사람은 돈이 주력의 힘이었지만 네. 돈만으로 잡은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원래 핸드 시절부터 굉장히 유능했고 일 되게 잘해. 매드큐 밑에서 도시를 장악을 했었고 네. 정확한 상황 판단과 타이밍도 끝내주게 잡을 줄 압니다. 킹스랜딩에 함락될 직전에 쳐들어와가지고 구해주고 뭐 이 정도 이런 결단력과 그 과감한 행동력 아니었으면 권력을 잡을 수 없었던 거죠. 돈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 이런 데서 얘기의 힌트를 잡을 수 있는데 돈 자체는 엄청난 권력이 맞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은 돈을 벌어서 권력을 잡는 게 맞고 그렇지만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이거죠. 네, 사랑도 못 얻고요. 예. 돈은 돈일 뿐입니다. 돈은 기호고 돈에게 권력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돈에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이 생긴 거죠 또. 맞아요. 예. 맞아요. 돈에게도 그렇습니다. 아, 권력에 대한 정의는 진짜 확실하군요. 예. 네. 사람들이 뭐 그 권력에 대한 뭐 그런 개념과 돈의 개념을 비교해 봤을 때 권력은 나름대로 뭔가 자체적인 완결성이 있습니다. 돈은 그렇지가 않아요. 돈은 실이고 구슬이죠. 꿰어지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돈은 그 자체만으로는 별 존재감이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화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신용화폐나 대환화폐가 뭐 존재감이 없는 게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뭐 근본이제 금화라고 그래도 뭐 별로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이용이 좋아하는 홍콩 달러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네. 뭐 실물화폐가 됐던 웨스테로스의 통용되는 골드 드래곤이 됐던 뭐 금덩어리 자체를 가지고 있던 돈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돈이 현대사회로 내려오면 이름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자본이라고 부르죠.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만큼 큰 가치가 있는 존재는 없어요. 달라졌군요. 예. 분명히 돈은 우리가 가치는 대단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이해하겠는데 돈만 가지고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대사회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을 자본이라고 바꾼 이 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받고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권력이며 지상 최고의 존재가 돼 있는 거죠. 자본이. 바뀌었군요. 바뀌었어요. 자본은 결함이 없을까요? 과거에 돈이 갖고 있던 결함이 없을까요? 오히려 결함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아까 뭐 더 많이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함이 있었다면 그 결함이 나아졌을 리는 없다. 나아졌을 리는 없죠. 뭔가에 의해서 숨겨지고 있을 수는 있죠. 현대사회에서 그 웨스테로스의 권력자들도 돈 앞에서 벌벌 떨었지만 현대사회의 자본은 현대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인간들을 노예화시켰습니다. 네. 자본을 쥐고 있으면 쥐고 있는 대로. 예. 그 앞에서 얘기한 대로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다고도 하지만 돈과 권력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권력은 사람들이 그 권력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주인이 결정돼가지고 존재를 하는데 돈의 주인은 결정된 바가 없잖아요. 누가 돈을 가질 것인가? 돈의 주인은 없죠. 예, 돈에 이름 써 있지 않거든요. 네. 누구 돈인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다 세종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예. 그 신사임당. 그니까요. 아니잖아요. 예. 또 현대사회에서도 돈만으로 산 권력이 굉장히 허무합니다. 티리온 라니스터 시절에도 티리온 따라다니는 그 불온 얘기 왜 안 해주느냐 뭐 이런 그 불온. 네. 무지무지한 충성심을 발휘하는데 티리온이 더 이상 돈을 못 주게 되는 순간 매몰차게 돌아서죠. 네. 그게 쿨하죠. 예. 그 굉장히 쿨한 부분이죠. 굉장히 쿨하면서 이게 돈과 권력의 차이구나. 네. 티리온한테 진정한 권력이 있었다면 불온이 그렇게 쉽게 못 돌아서죠. 자기가 티리온에게 권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충성을 보여줬겠죠. 하지만 FA였다. 그렇죠. 그 돈은 진짜 모든 가치와 환전될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면서도 명예나 권력과는 달라서 주인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마찬가지고. 네. 그게 자본주의가 이렇게 소심하고 치사한 이유인가 보군요. 그렇죠. 뭔가 확실한 게 없는 거죠. 아니 주인도 아닌데 잡긴 잡아놔야겠고. 그러니까 잡으려고 모두가 발버둥을 치고 있고. 네. 돈이 모두가 그 돈을 잡으려고 자본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유는 그 돈이 가진 그 무한한 환산 가치잖아요. 뭘로든지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는 그 무한한 환산 가치를 똑바로 이용도 못하면서 이용도 못하죠. 그 환산 가치가 실제로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사랑에 실패했다고 돈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네. 권력 잡다가 실패했다고 돈이 사줄 수 없다. 그리고 뭔가 자기한테 결핍되어 있는 것들 거의 상당 부분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을 돈이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본능적인 문제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돈을 통해서 나의 결핍을 해결했던 경험들이 쌓이잖아요. 그렇죠. 작은 경험들이 쌓이죠. 그러면서 더 큰 것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결핍도 돈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파토님이 했던 얘기 있거든요. 예. 이렇게 바퀴 같은 걸 예. 이렇게 휙 돌리면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베어링을 비싼 거 쓰고 윤활유를 잘 발라놓으면 마치 끝없이 돌 것 같잖아요. 한참 도는 것처럼 보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걸 정말 잘 만들면 영원히도 돌겠구나 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발상. 뭐 그런 거죠. 예. 안 되는 걸 바라게 되는 거죠, 갑자기. 예. 돈에 대해서 과도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본질을 무시하게 되는군요. 예. 돈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결함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건 영원히 흐를 수밖에 없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살 수 없는 것들을 사게 해줄 수 없는데도 안 되는 것 뻔히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는 게 이론상으로 완벽하게 이미 입증이 됐는데도. 근데 이게 너무너무 쉬운데도 예를 들어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치죠. 근데 당장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돈으로 사다시피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막 행복해해.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건 본인이 돈의 본질을 무시하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돈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마력인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렇죠. 우리 엄행부 불행하네요. 불행합니다. 전 불행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자각조차 없으면 불행하지도 않죠. 그렇죠. 자기가 불행한 것조차도 모르면 불행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제일 부러운 사람이죠. 불행한지 모르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이 돈의 마력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돈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역설적으로 모두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자 그 돈의 주인이 아니라 그 돈 자체가 권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권력의 이야기는 이렇게 넘어오네요. 예. 사람이 아니고 이젠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잡은 사람도 아니고 이 모든 것에 바닥에 깔려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기호에 불과한 돈이라는 존재가 몇 번 가치가 상승하고 몇 번 사람들이 착각을 해주다 보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권력자는 사라지고 돈만 남아서 돈이 남아버리는 거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권력이 돈에 있다라는 사람들 사이의 암묵적인 합의에 이르자 돈이 곧 권력이 되었다. 실제로 거기에 권력이 생겨버렸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러네요. 하루에도 수십억을 굴리는 그 외환 딜러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금융상품 관리하는 그 투자가들. 그 사람들 진짜 천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루 막 엄청난 돈을 막 굴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속한 투자 회사의 파트너 이런 사람들 아닐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충성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자체의 볼륨, 부피를 늘려주는 대가로 자기는 그 일부를 보수로 받는 거죠. 하루에 그 천재들이, 그 수학 천재들, 물리학 천재들이 하루에 22시간 잠도 안 자고 막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자기 돈 조금 받고 사실은 자기가 받은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그 돈의 부피를 늘려주는데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돈에 충성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자본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 자본을 운영하기 위해 회사를 가동시키는 사람들, 자본을 더 키우기 위해서 회사에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누구 한 명 악당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배드가이가 한 명이 딱 앉아가지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자본을 더 불려주기 위해서, 자본에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이죠. 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그 노동시간 연장하고 임금을 올리지 않는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럼 그 사람은 과연 왜 그걸 할까요? 그 자본,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이 더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을 쥐어짜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신념이 그 사람들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서 노동자들을 쥐어짜야지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자본을 더 키워야 우리 사회가 행복해진다. 우린 자본에게 더 충성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그거 같아요. 너 잘 되라고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지만 반대로 낙수 효과를
여러 개의 물컵이 피라미드 형태로 쌓여 있어가지고 그렇죠. 맨 위에 컵에 가득 따라지면 나머지 컵에도 충분히 따라지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자본은 특성상 맨 위에 컵이 다 따라지면 맨 위에 컵이 점점 커지는 형태로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예, 움직이기 때문에 낙수 효과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본이 가장 큰 권력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이죠. 왜냐, 그 자본을 가진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자본은 퍼져서도 흘러서도 안 된다. 그 자본 자체는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네. 마치 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신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처럼. 신이 됐네요. 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과학의 세계에. 예. 이게 진짜 그 얼음과 불의 노래 이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멋진 대사가 타윈 라니스터가 강철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영웅문으로 다 제가 가져왔는데 번역한 거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강철은행을 하나의 신전으로 묘사를 하는 건데 돌멩이 하나가 벽돌 하나가 부서지면 즉시 다른 돌이 그 벽돌을 대체하면서 그렇게 그 신전은 1000년 혹은 그 이상을 서 있어 왔다. 그게 바로 강철은행이다. 우리 모두는 그 강철은행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지만 아무도 그걸 모른다. 도망칠 수도 속일 수도 핑계를 대고 변명할 수도 없다. 강철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망가지기 싫다면 무조건 갚아라. 이거는 현대사회의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예요. 네, 그러네요. 고로 현대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대사회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자본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재정일치 시대에나 있었다고 배웠던 신의 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이자 권력이니까. 예. 이 사회의 모든 유능한 사람들이 그 신에게 신앙심을 바치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하고 너무 닮아 있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러네. 신하고 너무 닮아 있는 게 인간이 개발해낸 개념이에요. 인간이 만들었죠. 아, 뭐 이거 교육실 다니시는 분도 들을 텐데 인정하실 거죠. 저는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날아다니는 스파게티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뭐요? 전쟁이 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고 있는데 예. 한국에 평화로운 한국에 와가지고 누군가의 돈을 더 벌게 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신은 아닐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에볼라로 사람이 죽고 있고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의 돈을 더 벌게 해주는 건 신이 아닐 거라고요. 그걸 다 내팽개 치워주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렇죠. 신은 그쪽을 먼저 돌봐야 된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얘기죠. 예. 저는 이 타윈 라니스터가 묘사한 강철은행이라는 존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본의 그늘에 살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도망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돈 앞에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하면서도 돈이 나의 모든 욕망을 해결해 줄 것처럼 숭배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웨스테로스 주민들이나 우리나 딱 똑같고요. 타윈 라니스터나 데너리스 타가리엔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 사는 한 어쩔 수가 없어요. 조지 R.R. 마틴 옹은 웨스테로스를 창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그 100%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그가 만든 웨스테로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강철은행을 묘사하면서 우리는 흔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인류의 역사상 지금 현대 사회가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었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를 누리며 살고 있다. 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상 너희들이나 웨스테로스의 주민들이나 똑같이 그쪽은 강철은행의 지배를 받고 있고 너희들은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인간들이 스스로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원칙과 정의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고 그러지만 모든 인간들은 사실 자본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나 여기나. 거기나 여기나. 얼음과 불의 노래라는 제목이 결국은 돈의 노래였던 거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문제, 돈과 자본의 문제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 자체가 책으로 팔리고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HBO라는 회사에 막대한 자본을 축적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자체가.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부럽.
이용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아마 그 자본이라는 존재, 그 자본이라는 신적인 존재의 그물에서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은 돈이 지배한다. 이게 제가 말하는 결론이죠. 네. 상징적인 질문을 하죠. 뭡니까? 여기까지입니까?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른과 불의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이 왜 이렇게 끝나지라고 의아하실 분도 꽤 계실 것 같네요. 야, 이거 참 이거 참. 처음에 이제 이번 주 순서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이제 골동님의 원고를 슬쩍 보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고 믿는 곳에 있다. 예,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마치 철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처럼 우습게 봤어요. 그럼 거기 있다고 생각 안 하면 거기 없겠네. 뭐 당연한 질문이죠. 예. 왜냐하면 인간이 천부적으로 받아놓은 이성이란 그 권력을 동해번쩍 서해번쩍 옮길 만큼은 위대하거든요. 그렇죠. 네. 충분히 자유롭거든요.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마트 신세계의 저 KJ 사원들을 보고 있으면 우스운 거죠. 물론 가까이서 보면 내 이웃한테 해코지라는 새끼니까 죽도록 날리겠죠. 예. 근데 멀리서 보면 저 병신들 심지어 돈이라는 물신을 똑바로 섬기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내가 우리 회장님한테 충성을 하고 있는 거겠지라는 아주 소박하고 바보 같은 논리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행복과 거리가 가장 먼 사람들이에요. 노조들보다 훨씬 더 탄압받고 있는 노조보다. 비참하죠. 비참한 신세죠. 전 축구계의 법칙 있잖아요. 뭐죠? 설레발은 필패라는. 근데 이게 굉장히 이 딜레마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권력과 그것에 대한 믿음. 그곳에 있다고 믿으면 권력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없다고 믿으면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설레발은 필패의 딜레마와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설레발을 안 치는 것도 승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치는 걸 수 있거든요. 복잡하다 뭔가. 네. 그래서요? 설레발을 안 치는 것도 설레발 안 치니까 이기겠지라는 설레발이 내포된 그런 것이 침묵이 있을 수 있어요. 권력이 없다고 믿는 게 없다고 믿고 싶은 것과 진짜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안 믿는다고 해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알겠어요.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이 얘기가 비슷하게 착각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어디에 권력이 있다. 나는 그 권력이 거기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와 나는 권력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과 이거를 혼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현실적으로 권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없어야 한다라는 당위성과 없다라는 현재의 묘사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네. 없다는 묘사대로 실제로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자유롭고 이성적인 인간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없어야 한다는 말은 있다죠. 예,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권력이 거기에 있다고. 설레발은 필패다.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필패다. 그래서 승리를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다라는 거가. 그러니까 뭐 이 형식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지난 2회 동안 결코 엘레발은 DTD가 아니거든요. 2년 연속 지금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서울팀이 드디어.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거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빠심은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리 누나들이 농구대잔치 시절에 연세대 팬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안 봐야 이겨. 내가 응원 안 해야 이겨. 라는 건 내가 화장실에 가야 골이 들어가더라고 이러면서 화장실 가고 결국 신은 정북향 어디 있다는 인정에 다를 바는 없다. 아니 거기 정북향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정확히 저 방향에 있으니까 내가 남쪽에 신이 있어라고 말하는 건 북쪽에 있는데 인정하지 않아야 지금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5분 동안 계속 우리가 얼마나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가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8주 동안 사람이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없으면 자유로울 수 없는 수준이 권력에 목을 매달아야 수준이 아니라 권력 때문에 목을 잃어야 하는 수준. 그렇죠. 일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다. 근데 저는 이 긴 얘기를 하고도 결국 이 한 문장 정도만 결론으로 딱 떠올리고 얘기를 끝내게 되네요. 돈의 이야기. 그렇죠.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으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산다.
인간과 돈과 사랑과 권력의 관계를 가장 열심히 줄여보자면 이 정도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동의합니다. 왜 그렇게 살지? 그러게 말이에요. 본인에 대한 질문이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라는 말밖에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30대가 되어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되게 측은하게 느껴지고요. 근데 20대 때 너무 놀아서 그냥마다 책 잡히기도 뭐해서 그냥 열심히 사는데 예, 여전히 제 꿈은 빨리 최대 한도의 만족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거든요. 나는 다 만족했다. 예. 이건 역시 난 다 만족해 하고 싶다. 그렇죠. 와, 나는 만족했다가 혼동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예. 그러니까 물신을 피하겠다. 이제 그만. 예. 쫓는 것과 피하는 것은 동일한 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예. 네. 마치 나는 대학 시절 여학생들과 데이트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와 하지 못했다를 혼동하는. 한 사람이. 예. 그러지 마. 네. 너무 아픈 거로 사람 놀리면 별 받아요. 죄송합니다. 네. 알래스카 연어 잡는 곳에서도 태양은 못 피한다.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 얼음과 불의 노래. 데모크리토스의 4원소론이군요. 하여간 구성되어 있는 건 뻔하고 그렇죠. 피허도 못 온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 공지를 광고 듣고 와서 하죠. 기나긴 시간 동안 저한테 가진 앙탈을 부려가며 이 방송을 하게 만드셨던 환타지 평론가 물뚝심송님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이게 너무 상투적이잖아. 뭘요?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은 돈의 노예입니다. 청취자를 괴롭히는 방송이군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지 우리가. 뭐야 그거? 얘기해주니까 고맙지 뭐 이런. 신선하구나. 네, 발상의 전환. 신선하구나. 우리는 좀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정말 저희도 정상적으로 돈의 노예입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주신 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이 복잡한 얘기를 만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공개방송 때 다시 물뚱이는 뵙겠습니다. 그동안 공상평전 얼음과 불의 잉해를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개 방송에 와주시는 분들 가운데서 얼음과 불의 잉해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분들도 환영합니다. 얼음과 불의 잉해와 관련한 청취자들과의 대화 역시 다음 주 이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어플리케이션 박람회 앱쇼 코리아라고 있지? 앱쇼 코리아 2014. 지금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검색창에 앱쇼를 쳐보세요. 들어가요. 유리병은 생각보다 잘 깨지지 않아요. 유리병도 참 인생하고 비슷하죠. 왜요?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죽도록 안 깨지다가 되게 허무하게 깨지죠. 진짜 별거 아닌 상황. 맞아. 정확히는 유리병이 아니라 액정이죠. 핸드폰 액정. 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뽀각! 네. 탐정팁으로 안 적었나? 테드봇이 있거든요. 19금 테드 있잖아요. 일단 보내드려요. 예. 그거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일요일에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곰 테드 봇 나도 그거 리스트에 있는데. 네.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 트윗을 하나 있었는데. 뭔데요? 아이폰과 여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벗으면 매혹적이지만 위험하다. 그러니까 네이키드 하면 굉장히 매혹적이지만 데인저러스하대요. 저는 그거.
테드가 예. iOS 8으로 업데이트한 거예요. 예. 그리고서 iOS 8을 보면 사파리에 네. 자주 가던 사이트가 밑에 딱 뜨잖아요. 그쵸. 예. 근데 거기 테드가 레드튜브하고 YouPorn 이런 거 딱 뜨니까 예. Fuck this bro. iOS 7으로 다운그레이드 하겠어. 이런 상관없는. 예. 약간 그러네요. 예, 19금 테드를 팔로우하고 있는 유현 씨와 이용이 진행하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이제 99회가 끝나기까지 5분 남았습니다. 요 트윗 하나만 소개해드리죠. JP 스타일 9444님이 100회 특집 때 처음으로 벙커 나들이를 가볼까 하는데 뭘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몇 시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질문도 먼저 메일로 보내고 가는 건지 현장에서 하는 건지도 하나하나 답변해드리죠. 그냥 옷을 입고 오시고요. 네. 공연 음란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시민으로서만 잘 행동해 주시면 되고요. 오후 3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은 먼저 메일로 보내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일일이 둘러보고 질문을 시켜드릴 겁니다.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좋네요. 네. 준비가 차곡차곡 다 끝났습니다. 테드 얘기는 왜 한 거야? 예. 네, 갑자기 생각은 나긴 나네. 네. 처음에 그것은 알기 싫다 1회를 업데이트하면서 제가 당시에 우리 엔지니어분한테 제목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업데이트를 하려면.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장준하가 사라진 나라 001 이렇게 붙였어요. 그때의 생각은 뭐냐면 어떤 거랑 비교할 수 있냐면 네. 그냥 1901년쯤에 어떤 프로그래머가 야 씨발 살다 보면 2000년도 오지 않겠냐. 그렇죠. 맨 앞자리 숫자를 1호로 바꿀 수 있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예. 100년 뒤에 Y2K라는 사태가 올 것이다. 내가 1950년대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 컴퓨터로 그 50년 뒤에도 쓰진 않겠지만 그 사이에 누군가가 해결해 줄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래도 하는 거 미리 하는 게 낫겠지? 하면서 네. 앞자리를 몇 개 더 만들어 놓거나 하여간 전혀 잡히지 않는 미래를 괜히 대비하여 네. 공을 2개 붙여서 1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성견지명이었네요. 네. 맨 앞자리가 다음 주에 바뀝니다. 그 사이에 우리 방송에 가장 많이 출연한 4사람들 중에 네. 2명은 결혼을 했고 아 진짜 네. 네. 한 분의 따님은 이제 대학을 가시고 한 분은 같은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내보내자 이거. 그 다음에 사과문 내줘 뭐. 근데 좀 무섭다. 예. 이게 마사오님 절대 안 무서운데 네. 형수님은 되게 무섭다. 인사를 무섭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예. 네. 이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줄이자. 예. 은근히 저희 인생과 함께했네요. 네. 짧게는 뭐 인생의 5%, 길게 보면 인생의 3% 정도는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보냈네요, 여러분과 청취자 여러분과. 그러네요. 네. 딱 지금 2시간이라도 네. 아니면은 다 합해서 뭐 몇 시간? 이제 한 260시간 뭐 이렇죠? 네. 네. 그걸 다 들어주셨건. 네. 네. 어쨌거나 저희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시간 써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예. 네. 아,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이걸 듣고 결론이 역시 이놈들은 뭐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요. 예. 이용의 발음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에. 그분이 굉장히 미안해 하셨거든요. 그걸 날리신 분이. 미안해 하셨는데, 미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제 죽겠다는 각오로 한번. 발음을. 네. 이용에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올 거라고. 이용이 28살 때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왜 28살이 왜 하필? 대충 이제 어린자라서. 제가 나이를 몰라요. 난 나보다 어린 사람의 나이를 잘 몰라요. 아주 젊었을 때가 내 생각에 28이야. 그러게요. 상상하기 어려웠던 기회를 여러분이 내주신 덕분에, 다음 주에는 일자가 붙습니다. 기념하기 위한 자리가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만나 뵙고 일일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현수의 책임 프로듀서와 아웨로워 이용과 울뚝심송 상인고문과 우리 니플가이가
내일 모레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으로는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